자, 이번 시간에는요, 그러니까 교재 234페이지를 하겠습니다. 234페이지. 자, 234페이지는 그러니까 목과 금의 관계를 갖다가 지금 설명한 이 목의 역학을 지금 설명한 건데요. 그 목과 금의 관계에서 먼저 이제 요거도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면 목의 기능과 금의 기능이 그러니까 금이 금극목으로 항상 금이 목보다 강하다. 그래서 얘를 도끼로 놓고 얘를 나무로 보면 도끼가 늘 나무한테 이긴다. 그러니까 얘가 더 강한 거다. 이런 논리로 하면 사주가 망친다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얘는 가을 기운입니다. 얘는 봄 기운입니다. 그러니까 목 기운도 있고 금 기운이 있는 사람이라면 가을이 되면 가을 기운이 강해지겠죠. 봄이 되면 목 기운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을이 됐다 봄이 됐다는 뭘로 결정합니까? 대운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대운이 신유 술로 흐르면 얘가 더 강해지죠. 대운이 인묘진으로 흐르면 얘가 더 강해집니다. 또 그 대운의 모양에 따라서 어떤 걸 잘 쓰냐 그럼 강해지는 놈을 내가 직업으로 쓰는 걸 좋아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약하게 쓰는 경우는 상당히 제한된 조건 내에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아까 이제 뒤에 두 가지에서 살펴보았듯이 여기서도 일단 일간이 그러니까 1번 일간의 강약 왕세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간이 강하면 어떻게 된다? 나는 웬만하면 창업하려고 한다죠. 창업과 독립하려고 하죠.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웬만하면 창업과 독립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왕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의 주도권을 내가 줘야 됩니다. 쇠하면 어떻게 됩니까? 타인과 관계 속에서 주도권은 타인이 쥐고 나는 타인이 만들어 놓은 어떤 일정 속에 내가 내 시간과 노력을 투입되는 겁니다. 자, 요런 것들이 이게 뭐냐면 팔자의 모양에 맞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걸 가지고 그래서 이 모양들은 맞는지 안 맞는지를 갖다가 모든 선택에서 얘를 쓰는 겁니다. 직업도 그렇고 어떤 인간관계도 그렇고 어떤 자기 취미 활동도 그렇고 어떤 투자라든가 그 연애관계도 이런 것을 다 그대로 적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간이 이 사람이 강한지 약한지 왕한지 세한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간은 경일간입니다. 경이 왕세를 보면 연월에 어떠한 세력을 갖고 있는지를 봐야 되죠. 특히 연애 경이 지금 묘를 만났을 때 있잖아요. 여기서 이때는요 욕지가 됩니다. 경묘 태지가 됩니다. 태지가 되고요. 인을 만났을 때 이게 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절지와 태지에 있다는 것은 연과 월에서 세력을 거의 못 얻는다는 겁니다. 또 오를 만났을 때는요, 이때는 욕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욕지도 그렇게 강한 세력은 아닙니다. 즉 일간은요, 인과 묘나 오라고 하는 이런 지지를 만나서 세력이 상당히 약해졌다는 걸 먼저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왕과 새 중에서 새구나. 왕과 새에서 그럼 강약을 보겠습니다. 같은 오행이 있니 없니를 강약을 보면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같은 오행이 있습니까? 없지요. 얘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강과 약 중에서 약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약하고 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약하고 쇠한 사람인데 지금 이 사람이 잘 쓸 수 있는 건 뭐다? 내가 이 약하고 쇠한 사람이 주도권을 발휘할 일이나 내가 어떤 창업이나 독립적인 일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일은 크게 대체로 이런 경우 관심도 없고 크게 성공할 수도 없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내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대가를 받습니다. 이게 어떤
직원의 형태든 계약의 형태든 프리의 형태든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체를 이끌고 나가고 다른 사람들을 고용하고 전체의 판을 갖다가 내가 결정하는 일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하는 리더가 있으면 그 사람이 하는 일에 일부로서 참여하는 건 잘 맞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일간이 약하고 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강한 것과 약한 것을 통해서 이제 사주를 좀 분석해 보자는 거예요. 자, 글자가 보통 이제 젊은 시절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연과 월에 있는 글자가 잘 미치는데요. 저건 이제 이민과 계묘처럼 돼 있어갖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마치 천간에는 수오행이 있고 여기에는 목오행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오행도 두 글자, 목오행도 두 글자이기 때문에 얘 수와 목의 세력이 비등한 거 아닌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력적인 측면을 따지면 사실은 천간은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지지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요, 목의 오행이 훨씬 수보다 강한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서 글자가 굉장히 강한 글자로 있는 거는요, 인과 묘라고 하는 목 기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강한 거예요. 강한 거는 목 기운입니다. 자, 목 기운은 경인간한테 뭐가 됩니까? 재성이 됩니다. 재성이 중에서 인은 편재가 되죠. 이 묘는요, 정제가 됩니다. 편과 정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 강한 것은 재성이구나. 이 사람은 재성이라는 걸 쓰는데 재성이라는 쓰는 조건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 재성이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잘 쓸 수 있는 점인지를 보면 이제 운의 변화에 따라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성이라는 게 목의 재성인데 목이 그러니까 사오대운까지는 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미대운에 들어가면서부터는 목의 기운이 좀 약화되기 시작하죠. 갑은 입고되기 시작하고요. 을은요 양시에 들어가죠. 12운성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30세까지는 어떻게든 목이든 편제나 정제는 잘 쓸 수 있었는데 30세가 넘어가면서부터는 목이라는 걸 잘 못 쓰게 되겠구나. 그리고 이때는 어떤 직업이라든가 관심도의 변화가 발생하겠구나. 그래서 보통 그러니까 현대에는 보통 30이 넘어가면서부터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직업을 추천하고 미리 여기서 공부를 할 때요. 그전에는 20대까지는 목의 기운과 강하고 화의 기운도 강하니까 목과 화를 30 전까지는요. 목과 화를 쓰려고 합니다. 화는요 직장이죠. 얘는 유통이나 금융 쪽을 말합니다. 또는 건축 쪽을 말하죠. 건축이나 인테리어, 교육 쪽을 말합니다. 직장, 교육,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분야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쪽으로 잘하기 위한 스펙을 갖추는 일이 이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본격적인 활동을 할 때는 목이라는 재성을 못 쓰고 또 화의 기운도 이제 점차 좀 약해지다 보니까 40이 넘어가면 이 사람은 독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40이 넘어간다고 해서 독립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일간 대운에서 좀 일간을 강하게 시켜주는 요인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이쪽에서 선택을 할 때 내가 어떤 사업적 수완에 의해서 독립을 하기보다는 이런 쪽에서 기술이나 자격이나 라이센스나 지식을 갖고 전문성으로 독립하는 건 일부 가능합니다. 또는 이런 분야에서 동업적으로 독립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선택을 할 때 나중에 40대 이후에 내가 뭔가 독립할 수 있는 전공을 선택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요때 이제 목을 쓰고 화를 쓸 때 아예 전공을 목을 쓰고 있는 설계 쪽을 한다면 이때까지는 설계에 관련된 회사에 들어가서 건설회사에 들어갔다가
여기서 40이 넘어가서부터는 얘는 설계 건축사 자격증에 도전해서 내가 자격을 취득하고 여기서 건축사 사무실을 낸다면 이 사람은 맨 땅에 헤딩하듯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전문성을 갖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또는 이 목을 갖다가 이제 물류라고 쳐서 어떤 그 관세사라든가 도선사 아니면 그 관제사, 그 항공에서 관제사 요런 쪽에서 일을 하다가 40대가 넘어가면은 이런 쪽에 이 자격증을 바탕으로 창업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겁니다. 왜 40대가 넘어가면 창업을 할까? 이거에 대한 생각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얘가 없죠. 인성이요. 그러니까 인성이 없이 여기에 있는 지장간에 있는 기토밖에 없습니다. 지장간에 있는 기토만으로는요, 어떤 이 사람이 직장 내에서 괜찮은 직장에서 이사급까지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많이 올라가야 부장급 정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장급 정도 올라갔다가 거기서 진급이 안 되니까 나오게 됩니다. 그 시기들이 대체로 이때 41세 대운, 그러니까 일간이 강해지고 더 이상 참지 못하는 시기가 오면 이 진급 불만이 밖에 나가서 창업을 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되고, 요 신과 유가 일간한테 힘을 주기 때문에 내가 독립할 수 있는 추진력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때 들어온 있던 재성이 있지만 실제로 요 천간에 이렇게 근거 없이 천간의 지지 세력이 없이 지금 들어왔던 건 일시적으로 잠시 들어왔다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일시적으로 한 1, 2년쯤 이사 생활을 하거나 이사가 올라갔다가 다시 금방 그만두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 제일 좋은 선택은 직장 내에서 경영진까지 승진하려고 하는 계획은 이 사람한테는 사실 좋은 계획이 아닙니다. 왜? 인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성이 약한 사람이 경영진까지 올라가는 일은 몹시 드뭅니다. 세운이 좋아서 올라가는 경우라도 보통 2년 내에 그만두고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는 순간 인성이 없구나. 인성이 없으니 이 사람은 진급의 한계가 있겠다. 진데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주도적으로 일어나는 사람은 아니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과 어울리면 좋은 사람인데 거기서도 진급에서 이사진에서 맡기다 보니까 부장급 정도에서 나와야 되겠구나. 대체로 나이로 보면 한 40대 중반 전후반이 되겠구나. 그러면 요때 배웠던 일들이 내가 창업을 하는 기반이 될 수 있는 일이면 좋겠다. 그게 자격을 베이스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에 지금 무하고 기라고 하는 인성이 있기 때문에 얘를 바라봐서라도 자격을 딸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요운이 들어왔을 때 일시적으로 인성을 쓰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주 고시 공부처럼 고도의 자격증이 아니라 관세사나 이렇게 설계사, 세무사 이런 정도의 자격증이라면 비록 어렵긴 하지만 붙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공인중개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자격증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일을 할 때는 창업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돈만 투자해 갖고 내가 노력으로 시장에서 부딪혀가면서 하는 창업은요 거의 실패할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그건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왜?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주의 특징을 보면 어떤 거다? 여기서는 여기 목과 화가 이쪽 부분이 강한 사람이라서 식재관이 강할 때 일간이 약하니까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데 대운이 바뀌고 요거 강해질 때 이 41대운이 오면 직장생활은 그만 오래 더 이상 하지 못할 것이다. 그 근거 중에 하나는 인성이 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때 만약에 자신의 창업을 해야 된다면 일반적으로 치킨집이나 삼겹살집이나 하는 게 아니라 기술력을 갖고 있는 쪽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예 여기서의 20대와 30대의 선택, 20대와 30대 대학을 선택하거나 직장을 선택할 때
내가 자격증을 딸 수 있고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분야를 공부하고 그런 쪽에 전공을 선택을 하고 그런 쪽에 직장을 구한다면 이때 창업을 하게 되는 시기에 그렇게 당황스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실패 확률이 줄어드는 거고요. 그게 사주 전반에 나오는 대운과 사주와 대운의 모습을 본 상태에서의 선택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사주 유형을 한번 볼게요. 사주의 유형은요. 그러니까 요렇게 일간이 약한 거 있잖아요. 일간을 사주에서는 신이라고 합니다. 신이 약하니까 신약사주죠. 신 강하냐 신 약하냐 그럴 때 일간이 강하냐 약하냐를 보는 겁니다. 그럼 지지의 어떤 비견과 업체가 없으니까 약하니까 야, 신약하구나. 그다음에 재성과 간성은 많죠. 그러니까 나는 몹시 신약하고 식재관은 많구나.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식재관이 전부 다 뭐냐면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내가 몸을 움직여서 그 활동하고 나한테 누군가 나한테 일을 시키는 일을 시키는 사람 많은 거예요. 나는 수많은 사람의 오더를 받아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결재권이 없으니 그 일을 내가 뛰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즉 여기가 결재권이라는 것은 내가 결재권이 일이 떨어졌을 때 나는 아랫사람한테 이걸 시키면 되는데 결재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위로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잘. 그래서 아랫사람도 마음대로 내가 쉽게 그 수족 부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아랫사람을 부릴 때도 눈치 봐야 되고요. 윗사람이 오다를 내면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더 앞서게 돼요.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일은 많아지고 거절할 수 있는 힘은 없기 때문에 책임감도 많아지고 스트레스도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요. 하다가 그러면 여기 있는 직장이 그만두니까 다시 여기 있는 직장이 또 오겠죠. 그래도 관사 혼자 여기 지금 이 일은요. 여기서 요 관 같은 게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가 없으면 관은 굉장히 나를 갖다 핍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은 많아지는 거다. 근데 일을 할 때 여기 식상이 많다는 얘기는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내가 결재권이 없음으로 인해서 내가 직접 움직여야 되니까 몸은 늘 바쁘고 일복은 많고 쉴 틈 없이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잘 사는 거고요. 그런 모습이 싫다고 해서 내가 정말 높은데 뭐 고시 공부라도 할 거야, 진급이 높은 쪽으로 갈 거야, 이걸 바라고 있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그 사주 유형을 보면 이제 이렇게 시작하니까 직장 생활 쪽에서 아니면 사회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갈 방법을 취해라. 내가 주도권을 쥐거나 창업을 하는 일은 안 맞다. 다음에 대운의 흐름을 볼게요. 대운의 흐름은 뭐 재밌는 게 있어요. 자, 대운에 보면서 이제 여기서 보면 여기 을사대운부터 한번 볼게요. 을사대운에 보면 지지의 사대운이 오면서 강해지는 건 여기서 지금 여기 정과 오가 강해집니다. 약해지는 건요. 임과 개, 해가 약해지는 거죠. 즉 지지의 사를 만나서 그러니까 임과 개는요. 임은 절제 들어가고요. 개는 태지에 들어갑니다. 절제와 태지에 들어간 이 천간은 못 써요, 거의. 그래서 임과 개는 거의 못 쓰게 됩니다, 사회에서는요. 그러니까 임과 개를 못 쓴다는 것은 식신과 상관이 세력이 없다는 거죠. 식신과 상관이 세력이 없고 뭐가 강해지냐면 관이 강해집니다. 사가 가면서 저기 인중에 있는 병화가 강해지죠, 첫째. 두 번째는 오가 또 강해집니다. 그럼 이게 관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힘이 없다는 것은 얘가 취미예요. 취미고 내가 그 관의 눈을 피해서 나만의 활동. 그러니까 이 관은 사회에서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쓸모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정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사회일 수도 있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갖다가 시키는 기운이 관이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찾는 기운이 식상인데 이 사대운의 식상의 기운은 약해지고
관의 기운은 강해지니까 느낌이 어떠냐면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느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생각도 안 하는 모습을 가는 거예요. 근데 천간에 투출돼 있으니 가끔은 내가 지금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근데 지금은 여기에 충실해야 되니 나중에 시간 되면 대학 가면 뭐 할게 이런 모습으로 청소년 시기를 지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21대운이 되면 병오대운이 됩니다. 그러니까 병오대운이 되면 이때보다 더 강해지죠. 이 관의 모양이. 그래서 이때까지 이어진 것들이 이때 어떤 직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사람보다 일찍 조기 졸업하던가 일찍 요 관이라는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죠. 취업은요 언제까지 되냐면 일간이 강한 시기인 여기 40세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보통 이 사람은 이때 관이 강해지고 이때 또 사주내 요런 기운들이 약하긴 하지만 식상의 기운으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관과 식상이 어린다는 것은 얘가 남편이 되고 얘가 자식이 되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려는 기운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 직장 생활도 하지만 결혼하는 경우도 굉장히 빨리 결혼하는 축에 속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요 일지가 정관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가정 생활을 할 때 내가 남편을 갖다가 내 형식으로 길들이거나 남편을 내가 원하는 모습을 바꾸려는 기운이 아니라 남편의 모습을 관찰하고 남편한테 가장 편하게 해주려는 속성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나는요, 일간이 약하고 관이 강하다는 것은 헌신하려는 기운입니다. 헌신이요. 그러니까 남편이 원하는 모습대로 내가 충실하게 살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과의 대화나 이런 것들 자주 하려고 그러고요. 남편의 뜻을 가능하면 따르려고 하는 기운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나는 맞벌이하는 여자가 좋고 나를 관리하는 사람이 좋다, 자신을 관리하는 여자가 좋다고 하면요, 이 사람은 남편을 위해서라도 맞벌이를 하고요, 자기를 끊임없이 관리합니다. 피부가 몸매와 성격과 정신적인 함량을 해요. 만약에 이 사람은 남편이 나는 전업주부가 좋다, 내가 작게 벌어도 같이 그냥 작게 먹고 살자, 그러면 이 사람은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웬만하면 전업주부를 갖다 선택하게 됩니다. 왜? 남편의 생각을 거스르는 것보다는 가능한 한 남편의 생각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게 보다 일지정관의 역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적으로는 몹시 안정적인 모습을 잘 띠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가정이 굉장히 원만한 유형에 속하고 비교적 일찍 결혼해서 자녀 출산하는 경우도 이런 모습입니다. 그때 이제 자녀가 출산이 되면 이런 모습은 자녀가 천간에 있으니까 뛰어난 자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요 기운이 자녀가 여기서 오면 그러니까 절지와 태지 들어가니까 매우 약합니다. 이럴 때는요, 뛰어난 자녀를 낳지만 어릴 때부터 계속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가 들어가다 보면 기숙사 있는 학교로 보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끼고 있으면 요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라고 하는 그릇 속에 개와 임이 있으면 절지와 태지 모양이기 때문에 제가 역할을 잘 못하거나 아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요, 가정에서 바로 가정에서 같이 동거하면서 키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중고등학교에서 기숙사가 있는 학교를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먼 곳에서 교육받을 수 있다면 아주 뛰어난 자녀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일지가 불의 기운이 강한데 대운마저도 불의 기운이 강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뛰어나지만 일찍 떨어져 사는 세월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은 이제 기숙사에 있는 학교지만 예전에는, 그러니까 큰 지방의 대도시 쪽으로,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유학 가면서 자취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런 유형에서 자식을 낳으면 그렇게
자식이 좀 일찍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부터 일찍 집을 나와서 자취하면서 학교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 그게 성공할 수 있는 포인트였다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대운의 흐름에 따라서, 그다음에 정미대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미대운이 오면서부터 서서히 뭐가 좀 강해지냐면 이 임과 개가 조금씩 임이 약간 힘을 좀 받기 시작합니다. 개는 좀 약해지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에서 양재 들어가고 이제 임이 무신대운과 정요될 때 갈수록 점점 더 힘이 세지죠. 식신이 더 강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정 내에서 이제는 내 생각도 좀 강하게 내가 그 주도권을 주장하는 시기가 40이 넘어서부터 온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제는 내가 뭔가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강해집니다. 그게 보다 여기에 있는 이미 식신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전업주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40대 이후에는 어떤 사회적 활동을 하게 될 테니까 경력을 완전히 단절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경력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다 각종 성격이나 배우자 건강 이런 것들은 아까 봤듯이 그러니까 그 글자의 모양대로 대입시키는 건데, 여기서 쭉쭉 풀어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오행도 보고 육신도 보지요. 가끔은 격도 봅니다. 이제 합충도 볼 거예요. 근데 어떤 강약이나 왕세나 쓸만한 글자의 역할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였다? 12신살이었다는, 12운성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12신살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행론을 하면서 얘들을 갖다 타치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부터 타치를 해놔야 얘들 갖다 본격적으로 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행론이 끝나고 나면 12신살론을 먼저 강의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12신살론은요, 제 책으로 10권이 좀 출판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권짜리 시리즈로 나올 정도로 12신살을 상세히 써놨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은 그렇게 상세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중에서 한 100페이지 내외 정도의 표지만 할애해가지고 12신살을 표현해놨는데, 얘에 대한 정의나 활용이나 해석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 공부를 해도 그거를 실전 사주에 써먹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얘를 10권에 걸쳐서 그 12신사를 설명해 놓고 그거 갖다 하나하나 상세히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2신사를 강의하고 그 다음에 12운성으로 강의하면서 이 두 개를 갖다가 계속 써먹어가면서 육친이나 다른 것들, 천간론, 지지론 이런 쪽으로 확장시킬까 합니다. 자, 오늘은요, 그러니까 상극을 갖다 설명드렸는데, 상극을 갖다가 다 하진 않고 한 2개 정도는 건너뛰었습니다. 이제부터는요, 그러니까 조금씩 건너뛰면서 하고요. 다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요 책을 갖다가, 여기 책을, 그러면 좀 정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는 한문도 거의 없습니다. 그 한문도 있으면 꼭 필요한 경우에 써놨고, 거기 또 한글로 같이 다 평기를 해놨죠. 그러면서 가능한 이 얘기를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의 결론을 갖다 명확하게 맺으려고 노력을 했던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 책들 중에서 저도 수많은 책을 봤지만 명쾌한 결론을 내는 책들은 거의 없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헷갈리는 책들은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여기서는 제가 생각하는 많은 케이스들을 다양한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 결론을 맺는데, 여기서 느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의 흐름을 잡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 어떠한 관점에서 풀어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익히시라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하나 그 다음에 한 10년 동안 강의를 해도 모자랄 정도가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추적해가면서 좀 진도를 좀 뺄까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할 수 있는 하는 건요, 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재는요, 재는 한 번 강의면 끝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화로 넘어가서 재와 화가 끝난 다음에는 12신살을 강의하겠습니다. 12신살은 어떤 거냐면 겁살, 재살, 천살, 월살 이렇게 갖고 12신살을 갖다가 실전 사주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12신설에 대한 책들도요, 이미 저는 10권으로 좀 출판되어 있었고, 교보서적에서, 교보문고에서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신설에 대한 책, 요것이 끝나면 12신설로 간다는 걸 먼저 공지드리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